글로벌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가 요즘 정말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아주 조용하면서도 뭐랄까 되게 의미심장한 인수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온체인 지갑 앱을 만드는 프라이비,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업체 프리지, 그리고 바로 어제 또 하나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셀러 기반의 모바일 결제 앱 발로라 팀을 전격 인수했어요. 맞아요.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그냥 작은 기술 스타트업 인수네? 할 수 있는데 이걸 쭉 연결해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죠. 마치 탐정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모아서 거대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과정 같아요. 이번 발로라 인수는 그 퍼즐의 거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스트라이프는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인수들은 그냥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스트라이프가 꿈꾸는 글로벌 결제의 새로운 표준, 이런 거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이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스트라이프의 진짜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제의 미래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스트라이프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등장한 단서, 발로라부터 시작해보죠. 발로라. 이름은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히 어떤 팀인가요? 발로라는요, 셀로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 앱이에요. 2021년에 셀로의 핵심 개발사였던 C랩스에서 독립해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목표가 아주 명확했어요. 목표가 명확했다고요? 네, 이들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처럼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에 달하는 시장 있잖아요. 그곳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마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듯이 쉽고 저렴하게 국경을 넘어 돈을 주고 받게 만들자는 거였죠. 당시 A16Z 크립토나 폴리체인 캐피탈 같은 최고 수준의 투자사들로부터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270억 원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네요. 그런데 좀 의아한데요. 스트라이프는 주로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API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B2B 최강자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신흥국 시장에 개인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보이는 팀을 인수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요. 바로 그게 이번 인수의 핵심을 꿰뚫는 첫 번째 실마리거든요. 스트라이프는 그동안 백엔드의 제왕이었어요. 개발자들이 웹사이트나 앱에 결제 기능을 붙일 때 아, 그렇죠. 스트라이프만큼 편한 게 없었죠.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사용자가 직접 손안에서 느끼는 프론트엔드, 즉 모바일 지갑 경험이었죠. 특히 웹3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 UX는 더더욱요. 아, 그러니까 스트라이프의 그 거대한 결제 엔진에 좀 세련되고 사용자 친화적인 계기판과 핸들을 달아줄 팀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그런데 발로라가 가진 건 단순히 예쁜 디자인이나 편리한 UX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송금의 실전 경험이에요. 실전 경험이요? 네, 발로라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이론상 이럴 것이다 라고 연구만 한 팀이 아니에요. 실제로 필리핀의 해외 노동자가 독일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아르헨티나의 프리랜서가 미국 클라이언트에게 대금을 받는 것 같은 실제 국경 간 송금, 그러니까 리미탄스 서비스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운영해 본 팀이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이론하고 현실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얻은 노하우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각 나라의 미묘한 규제 차이, 인터넷 속도가 느린 환경에서의 앱 구동 문제, 디지털 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 같은 정말 흙탕물에서 뒹굴어 봐야만 알 수 있는 지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스트라이프가 꿈꾸는 초저비용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를 현실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론만 아는 엘리트가 아니라 실전을 겪어본 베테랑 용병을 영입한 셈이죠. 그렇군요. 모바일 UX와 실전 경험. 이제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네요. 그럼 이전에 인수했던 프라이비나 브릿지는 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완벽한 질문이에요. 이제 퍼즐 조각들이 깡 맞춰지기 시작하거든요. 프라이비가 뭐였죠? 복잡한 시드 문구 같은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쓰던 이메일이나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웹3 지갑이 만들어지는 기술이었어요.
사용자가 웹3 세계로 들어오는 문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웹3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장벽이 바로 그 직업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브릿지는 암호화폐랑 우리가 쓰는 원화,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아주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고요. 자, 이제 보세요. 프라이브로 문턱 없이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온보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발로라가 제공하는 최고의 모바일 경험 안에서 돈을 주고받게 한 다음 브릿지를 통해 언제든 필요할 때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인수를 통해 스트라이프는 개발자들에게 완벽한 온체인 결제 풀스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스트라이프 API 하나만 가져다 쓰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와, 이제 보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움직임이었네요. 개별 인수들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였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스트라이프가 만들려는 거대한 그림은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올인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을 한번 돌아봐야 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사실은 50년도 더 된 기술이거든요. 인터넷 시대에 맞춰서 억지로 개선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어떤 한계들이죠? 가장 큰 건 수수료, 속도, 그리고 국경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든 앱에서 사용자가 1,000원짜리 아이템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드사, 피지사, 은행 등 중간에 거쳐야 할 곳이 너무 많아서 건당 수수료가 꽤 비싸요. 그래서 100원, 200원 같은 소액 결제, 즉 마이크로 페이먼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해외로 돈을 보내는 건 더 심각하죠. 마치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봉투에 담아서 우체국에 주고 그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 우체국을 거쳐 배달되기까지 며칠씩 걸리고 중간중간 수수료가 계속 붙잖아요. 지금의 국제송금이 딱 그래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4K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은 아직도 며칠씩 걸려서 배달되고 있는 셈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 완전히 바꿔버려요.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국가의 금융망이 아니라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이건 편지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국경도 없고 거의 실시간으로 도착하고 은행 계좌도 필요 없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까워요. 10원을 보내든 1억을 보내든 비용이 거의 똑같죠. 바로 그 지점에서 스트라이프가 기회를 본 거군요. 기회이자 동시에 엄청난 위기를 본 거죠. 이건 전형적인 혁신가의 딜레마 상황이에요. 스트라이프의 주 수입원은 바로 그 낡은 신용카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결제 수수료예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술이 나타나서 그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쓸모없게 만들 잠재력을 보여준 거죠.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시장을 통째로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스트라이프는 엄청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의 현재 주력 사업을 스스로 파괴하자. 다른 누군가에게 잠식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로 시장 전체를 장악하자. 이 인수들은 바로 그 결심의 결과물인 거죠. 낡고 비싼 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던 사업을 접고 훨씬 빠르고 저렴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직접 깔아서 미래의 교통망 표준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새로운 고속도로가 바로 스트라이프의 자체 블록체인, 템포인 거고요. 잠깐만요. 자체 블록체인이요? 템포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기존 블록체인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이 계획의 가장 대담한 부분이에요. 템포는 스트라이프의 단순한 내부 실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미 템포의 테스트넷, 그러니까 정식 오픈 전에 시험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군데요?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 같은 거대 금융기업들이에요. 잠시만요. 비자랑 마스터카드가요? 아니 스트라이프의 가장 큰 경쟁사들이잖아요. 왜 경쟁사가 만드는 새로운 결제망 테스트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스트라이프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건 마치 적에게 동침 같아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아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걸요. 이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가는 공룡처럼 멸종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경쟁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판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래의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합류해서 지분이라도 챙기자는 전략적 판단인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판이네요. 스트라이프는 단순히 또 하나의 결제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글로벌 결제를 위한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 그러니까 인터넷의 새로운 돈이 흐르는 길, 그 자체의 표준이 되려고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스트라이프의 수익 모델도 완전히 바뀌게 돼요. 지금처럼 결제건당 2~3%의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템포 네트워크 위에서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오고 갈 때 발생하는 아주 적은 라우팅 수수료나 네트워크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요. 훨씬 더 적은 마진이지만 거래량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잠재력은 훨씬 더 크죠. 알겠습니다. 이제 스트라이프의 거대한 야망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번 발로라 인수가 이 생태계와 시장에 가져올 파급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관심이 스트라이프가 밀어주는 특정 자산들로 쏠릴 거예요. 예를 들어 스트라이프가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발로라가 셀러 블록체인 기반이었으니까 이쪽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기업들 사이에서 일어날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웹2 기업들이 우리도 웹3 결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트라이프라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API 하나만 쓰면 이 모든 거를 아주 쉽고 안전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건 망설이던 기업들의 등을 확 떠미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거예요. 웹2에서 웹3로 결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기폭제가 될 수 있죠. 그럼 좀 더 멀리 내다보면요. 한 5년, 1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글로벌 결제 시장의 권력 쥐도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권력 지도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결제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거예요. 지금은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내려면 은행 앱을 켜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잖아요. 하지만 미래의 개발자들은 서비스를 만들 때 결제 기능은 어떻게 넣지라는 고민을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스트라이프 API로 온체인 결제를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가입할 때 구글이나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요. 결제 표준이 바뀌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인터넷의 기본 화폐 단위처럼 쓰이는 시대가 오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송금 시작은 물론이고 크리에이터들이 팬들에게 100원씩 후원을 받거나 게임 아이템을 10원 단위로 거래하는 등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과 7년 전 규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중단했던 스트라이프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프라이빗, 브릿지,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다룬 발로라 팀 인수까지.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네요. 결론은 이겁니다. 스트라이프는 더 이상 단순한 온라인 결제 대행사가 아니에요. 국경과 기존 금융 시스템의 벽을 모두 허물어버리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결제 네트워크 그 자체, 새로운 중심축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단순히 기술의 영역을 넘어 앞으로 글로벌 송금 시장, 크리에이터 경제,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의 풍경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기업들이 왜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스트라이프의 템포 네트워크 테스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미래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이제 변화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의 싸움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